진보당의 강성희 당선자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념 사상 얘기하지만 이건 영적인 것이거든요. 자, 우선 통진당 부활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통진당 부활이 맞느냐? 맞습니다. 강성희라는 사람 본인이 통진당 출신이고, 게다가 통진당 후보로 예전에 지방의회에 출마를 했어요. 뭐 강령봐도 그렇지만 이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통진당, 진보당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문제도 그렇지만 예전에 진보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 통진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재현 아니에요. 통진당의 이석기, 김재현, 이 두 사람이 이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도한 사람들이 같고, 강성희도 이석기 후배라는 거 아니에요. 대학 후배입니다. 자, 그래서 통진당이 부활했다는 언론의 표현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진당이 어떤 정당이었냐는 거예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다가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이죠. 그냥 사회주의를 이념적 사상적으로 지향했다는 게 아니고 북한식 사회주의.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할 때 국가 기관시설을 타격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 해산해야 되는지 주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통진당의 핵심이었던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더 레디컬하게 얘기를 했죠. 북한이 기습전, 비정규전 같은 걸 벌일 때 후방을 교란시켜야 된다. 그 결과 철탑을 파괴하는 게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이석기가 했던 얘기입니다. 평택의 유리조장 창고를 깨야 된다. KT 해와 전화국을 파괴해라. 총을 준비해라. 근데 이걸 단순히 상상만 한 게 아니라 미리 가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실행 직전에 해산된 거예요. 사실은 내란죄라고 봐야 되는데 이 내란 선동죄로 이석기는 감옥에 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정당이 간판 바꿔라고 부활을 했어요. 한국 정치사에 주는 의미가 크죠.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죠. 문재인 정권 때 통진당이 해산됐지만 진보당이라고 화장고 치고 나온 겁니다. 힘을 키운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엄호가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랬냐면 문재인 본인이 통진당 해산은 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어쩐다 기길이 날뛰었어요. 게다가 통진당 위원정당 해산 당시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 냈던 게 김희수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 김희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추천을 한 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임기 때 이석기를 일찍 풀어줬잖아요. 임기 다 안 채우고. 사면이 아니라 그때 뭐였죠? 대통령 사면은 아니고 형집행정지였나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유튜브 영상에는 제가 자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찍 풀어줬어요. 2년인가 일찍 풀어줬습니다. 이걸 한 게 문재인이에요. 그래서 그 진보당이 힘을 키웠고 국힘당, 국민의힘 이거 정말 허공치는 것 같은데요. 아무 생각 없죠.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국힘당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들이나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전, 사상전, 사실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전혀 통찰하지 못하죠. 이게 무슨 색깔론입니까? 그래서 천하람이라고 당대표 후보로 나온 애가 그랬잖아요. 그 뭐라 그랬죠? 그 구시대적 색깔론이 국민의힘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아니 이 양반아, 이게 어떻게 구시적인 색깔론이야. 통진당이 부활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번에 간첩단 사건, 제가 간첩단 사건도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다가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편집을 안 했습니다. 워낙 이제 보는 분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올리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그 간첩단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게 바로 제주 간첩단인데, 그 제주 간첩단 총책 강모라는 사람이 진보당원이잖아요. 예전에 통진당 출신이고, 캄보디아 가가지고 북한에 공작원 교육 받고 자금 받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게 다 이론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아니 근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어떻게 구시대적 색깔론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다시 천하람을 불러와야 된다, 이런 얘기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하고 앉았으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보수 우파들이 그렇죠. 그냥 한 영역에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도둑대, 강도대, 저 마적단이 어떤 가면을 쓰고 오는지, 어떤 복면을 뒤집어 쓰고 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숫자는 많지만. 자, 그래서 원인은 뭐냐?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문재인 세력과 국힘당, 그러니까 정치권이 모두 책임져야 될 이슈들이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예전에 2002년 총선인가요? 당시 민주당이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13명이 나온 거예요. 지역구에서 당선된 게 아니라 선거연대를 해서 나눠 가진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연대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정의당, 진보당 등등과 말이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게,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데 다음번 총선은 3분의 2까지 어렵다는 게 중론이에요. 물론 국힘당이 3분의 1이 오히려 역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환상적인 예측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재선거 치러보니까 아, 그건 어렵구나. 전주 선거도 보면은요, 강성이 당선된 전주도 말이죠, 국힘당이 5위를 했어요. 아니,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5%였는데 대선 때 말이죠,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창원인가요? 울산인가요? 그 교육감, 자칭 진보 교육감 당선됐잖아요. 아니, 거기는 보수 텃밭이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국힘당이 다음번 총선에서 3분의 2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게다가 반일 선동이 잘 먹히더라 이거예요. 반일은 감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인데, 영적인 문제인데, 일본 미워하고 징후하자는데 한국 기독교인들까지 부안해동하고 있으니 이게 선거에는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세상 문제 관심 없어, 나는 정치 문제 관심 없어 그러면서 결국은 넋이 나가버린 국민들, 영혼이 탈탈 털려버린 성도들이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하고, 이게 북한의 해방과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이 민족의 부르심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 총선에서 뭐 지금으로서는 국힘당, 민주당이 비등비등하지 않겠는가, 뭐 대충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은 누구하고도 손을 잡아서 국회의원 금배지를 가져가겠다는 자신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뺏기지 않겠다는 세력이기 때문에 진보당, 정의당과 선거연대 또 할 수 있죠. 예전에 했는데 왜 못하냐 말이에요. 이재명이 당대표인데 왜 못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또다시 이른바 좌파, 이른바 좌익 세력들이 국회의원 3분의 2까지 차지하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거 아니냐. 지금 2023년 4월 현재는요, 대통령만 바뀐 거란 말이에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제4부라고 불리는 언론, 모두 나머지는 다 소위 좌익 좌파들에게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상화되려면 요원해요. 아직도 요원한 길이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만 바꾼 거예요. 입법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계속되고 있고, 사법부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편향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언론은 말할 나위도 없고,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다음번 총선도 그다지 재미가 없어 보인다. 예측, 전망이 불투명하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이없는 일이지만 아니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지율 압도적인 1등이에요. 물론 앞으로 선거가 많이 남아있지만, 이 얘기인즉 대장동 사건이 터지던, 아니 한일관계 국교정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하니까 이거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언론과 넉나간 사람들의 선동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여전히 지지율이 1등이다. 그럼 다음번 대통령 이재명 되는 겁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너무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조용히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요. 다음번 선거를 보면은요, 이거 정말 불투명할 뿐 아니라 총선이건 대선이건 잠시 잠깐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2년 가까이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잠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쉬고 있는 것이다. 안식년 같은 기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문재인 시절보다 훨씬 더 지독한 이재명 시대가 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나라가 삽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은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죠?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이른바 성소수자를 공공기관 몇 프로까지 뽑자 그랬습니까? 의무적으로 몇 프로 뽑자 그랬죠? 25%였나요? 이거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으로 제가 달아드릴게요.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는 사람이죠. 게다가 그 정치 방역할 때, 문재인 정치 방역할 때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게 바로 이재명이죠. 교회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 영적인 흐름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대륙 쪽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더 급속한 속도로 빨려 들어가겠죠. 만일 이재명이 혹은 이재명에 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에요. 민주당 권력이 복원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무엇이 더 악한 것이냐의 선택이란 말이죠. 독사과가 아니라 썩은 사과. 그러니까 국힘당도 썩은 사과예요. 근데 민주당은 독사과입니다. 저 정당은 대한민국 정통성 차원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이에요. 그 권력이 다시 등장한다. 교회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시련과 환란의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여전히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교 분리 잘못된 얘기인 거 뭐 대충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일제 비판하지 못하도록 했던 얘기가 정교 분리인데, 이거 여전히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전에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때도 그랬지만, 미국이 독립혁명을 할 때도, 노예 해방을 할 때도 가장 원색적이고 강력한 목소리가 나왔던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도 대통령이 다른 사문은 잘 안 들어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들어야 돼요. 바이든도 듣는 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자가 바이든도 그렇게 친동성애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 자체가 젠더 쪽으로 자꾸 올려버리니까 그런 목소리를 안 내는 게 문제지만, 어쨌든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정치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원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잠잠하고 침묵하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다시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회복돼야죠. 다른 것보다, 아니 뭐 진보당, 정의당 뭐 이런 얘기하기 전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방향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복원이 돼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북한 기도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도 큰 교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다 가짜 평화, 거짓 평화예요. 한반도 평화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강력한, 중요한, 원색적이고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와야 됩니다. 북한 우상 숭배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이 평화적으로 무너지잖아. 저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한국 안에서, 휴전선 이남에서 정상화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북한 우상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의 길, 복원력이 생깁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는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를 유지해주는 물리적인 힘, 인도적 지원 그만해야죠. 북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하는 아세라 묵상, 발의 재단을 유지, 연장, 강화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중단돼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체적인 행동, 행위, 행태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북한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해야 됩니다. 북한을 재건할 사람들, 저 땅을 회복할 사람들을 키려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한국 교회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북한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북한 선교 영역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한국이 정상화됩니다. 그것을 위해 세상에 취하고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북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교육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의 제목이 바뀔 때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도 바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더 늦기 전에 깨달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